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최근에 증시에 조정 흐름이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본격화되고 있는 어닝 시즌, 그리고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 그리스나 스페인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악재가 되고 있는 그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주식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요. 지난 이 9월 이 미국의 Q3 이후에 미국의 소비 관련된 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소비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강해질 듯해 보여지고요. 그리고 간밤에 신규 주택 판매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미국의 주택 시장도 회복세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좋지는 않지만 또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이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자, 이런 점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소가 앞으로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내렸습니다.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FOMC 회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증시 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네, 뉴욕 증시 9월 주택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FOMC 실망감 때문에 약세로 결국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 초반 강세로 출발했습니다만 상승폭 계속 줄이면서 전날보다 0.19%, 25포인트 하락한 13,077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소재와 에너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밀렸습니다. 폐수 소비재가 0.2% 상승했고요. 에너지가 0.02%, 강보합 거 제외하고는 다 밀렸는데요. 통신주가 0.59%, 또 소재 섹터가 0.78%, 또 경기민감 소비재와 기술주도 4% 넘게 0.4%가량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유나이티드 테크와 프록터앤갬블이 1%가량 상승했고요. JP모건과 코카콜라, 또 파이자와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등이 강세 보였습니다. 단기에 좀 많이 밀렸던 정유업체 쉐브론도 이날은 0.3% 반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시스코 시스템즈가 3.5% 급락이 나왔습니다. 휴레패커드도 1.54% 밀렸고요. 캐터필러와 알코아는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캐터필러 1%, 알코아가 0.9% 하락 보였습니다. 듀퐁이 실적 악화 발표하면서 오늘까지 좀 밀렸는데요. 0.76%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 주가는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이날 애플은 전날보다 0.57% 오른 616.83에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1.5% 밀려났는데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4.44% 급락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포드가 1.7%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토요타는 0.4% 밀렸습니다. LED 업체인 크리사 주가는 0.1% 약보합권 마감을 했고요. 태양광업체 퍼스트솔라 0.2% 올랐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은 이날 예상보다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19%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주택지표 보겠습니다. 이날 신규 주택 판매 발표가 있었는데요. 38만 9천 건을 기록을 하면서 지난 9월에 38만 9천 건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로 5.7%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2년 반 만에 최대치입니다. 한편 연준은 이날 FOMC 성명에서 추가 조치 없이 기존의 통화 완화 정책 고수하겠다는 방침만 확인해 줬습니다. 시장은 실망했고요. 한편 연준은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 가계 소비도 좀 더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다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고요. 또 고용 회복 속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하다는 진단도 함께 내렸습니다. 앞서 발표됐던 유럽과 중국의 재료는 좀 엇갈렸습니다. 중국의 10월 HSBC 제조업 지수는 PMI 제조업 지수는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만 12개월 연속으로 기준선인 50선은 하회를 했습니다. 한편 유로존의 복합 PMI가 연속해서 발표가 됐는데요. 역시 하락세가 이어졌고 예상보다도 안 좋았습니다. 독일의 IFO 기업 환경지수도 발표됐었는데요. 6개월째 하락하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장중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전날보다는 0.07% 소폭 하락하면서 80.02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도 약세 이어졌는데요. 전날보다 1.08% 하락하면서 배럴당 85.73에 마감했습니다. 금선물과 옥수수도 같이 밀렸습니다. 금이 0.13% 밀려서 온스당 1707.20에 마감했고요. 옥수수가 0.2% 밀리면서 부쉘당 7.5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CME 야간 선물 거래에서 코스피 200 선물 지수는
전날보다 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날 폴리실리콘 현물 단가 발표도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쉘과 웨이퍼 모듈 다 밀리는 가운데 폴리실리콘 단가도 킬로그램당 3.2% 밀려서 킬로그램당 17.16달러로 다시 한번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편 BDI는 급등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이탈했습니다. 전날보다 21포인트 밀려서 1088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의 영향력 보시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주택지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하루 만에 다시 약세로 전환했다는 모습. 페이스북 주가가 오랜만에 19% 바닥에서 급등이 나왔는데요. 우리 모바일이라든지 인터넷 관련주들 주가 흐름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락 요인으로는 상품 단가가 계속 약세인데 이러한 점들은 관련 업종 종목군들의 부정적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뉴스토마토 허준식입니다.